안녕하십니까. 대구의정 상임자 백병무 위원장이고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여기 사회 순서를 저한테 안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혹시 사회 이게 이 패널들의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예, 뭐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역연대 노동조합 김대천 위원장님과 대구시설공단 이동지원 차장님, 최두호 차장님 발제를 충분히 들었고요. 이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은 여기 달구벌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성부영 사무국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고요. 길게 안 하실 거지만 그래도 시간 생각이 돼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달구벌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송두영입니다. 질문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목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때나 장거리 이동할 때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단체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오늘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아니고 나들이 꼴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들이 꼴은 2005년 교통약자이동 편의정지법이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대구광역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2009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서 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제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많이 성장하고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다시도와 달리 우리 대구광역시는 장애인에 관한 게 아니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전체를 얻을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상위 등급, 상급 이상 국가이용자와 65세 이상 노약자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청구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나들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초창기에는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대기의 불만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계속 이 대기 시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택시까지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원이 좀 대기 시간이 많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100% 아직까지 보면은 이제 한 1, 20분, 2, 30분씩 이렇게 대기하는 이런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권에 대해서는 우리 나들꼴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오늘 주제인 나들이꼴 특별교통수단 자동문 설치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문 설치를 요구하시는 지역연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운전원의 편의 제공을 통해서 나들이꼴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중 및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들이꼴 특장차의 자동문 설치에 대하여 논의를 요구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되었고요. 우선 시설관리공단 이동준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이제 현황을 보면은 21년 현재 나들이꼴은 총 160세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이용 건수를 보시면은 이제 2022년 1월 현재 총 누적 인원이 419만 1천여 명으로 노약자가 전체 6.8%에서 28만 6천여 명이고 그리고 유공자가 0.7%에서 22만 9천여 명. 나머지 이제 92.5%가 387만 4천여 명이 장애인으로 그중에 이제 지체와 내변 장애가 56.6%에서 232만 9천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꼴 운행과 관련해서 이제 특장차와 택시를 모두 포함한 한 대당 평균 운행 건수를 보시면은 19년도에 12.3건, 그리고 20년에 11.2건, 그리고 21년에 12건으로 나들이꼴 한 대가 평균 12건의 상하차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타시도인 서울의 9.8%고 부산은 9.1건, 그리고 인천은 9.7건, 광주는
8.7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특정차 건수는 발제자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총 41만 384건으로 이것을 365로 나누면 하루 평균 1127건, 이것을 다시 160세대로 나누는 게 한 대당 평균 6.9건, 그리고 규모 차량을 감안해서 125대로 이제 운행했을 경우에 총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제도처장님은 자동문 설치 시 오히려 안전사고와 자전보장이 우려되고 타지역에서도 이제 실효성 부족으로 화폐 설치 계획이 없다는 것과 전체 차량 개조에 5억 원 이상의 이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있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문 설치 차량의 추이와 함께 안전상의 요물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특정차를 구입하면 10대의 특정차를 추가로 정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정책 토론을 요청하신 지역연대 노동주 김대천 위원장님은 다른 방향으로 승객과 운전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말씀하시고 운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제가 읽어보니까 공감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제자님들처럼 자동문을 설치했을 때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것 다 떠나서 순수하게 이용자와 운전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토론해 주십사 하는 이제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동문 설치에 따라 운전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토론자 입장에서 자동문 설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자동문 설치에 따른 편의보다 조금 걱정이 좀 앞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 우리 나들골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보면은 거의가 이제 리프트 차량으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리프트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자전 고장이라든지 이런 고장을 통해서 이용자가 차에 갇히는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현재 아마 특정차는 거의 대부분 경사로식인 슬로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의 고장도 고장이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목발하고 휠체어를 같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탈 때는 나들이걸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운전은 내려오셔가지고 보조를 해주십니다. 저를 내려주시고 타고 그 안전장치까지 해서 이제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목발을 짚고 차를 불렀을 때 제 경험으로서는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제가 차가 오면은 도착해서 제가 문을 열고 그러고 탑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어떻게 하지장에는 하지가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험이 계속 많죠. 목발을 이제 옮겨 실른다든지 발판을 짚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운전하는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앞서 이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서 안전을 확인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목발을 이용했을 경우에 한 번도 내려오시는 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건 이제 특정차 휴무 125대 휴무차량 빼고 125대 제가 이거는 제 계산입니다. 했을 경우에 이분들 한 9건 하루에 평균 9건을 이용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탈 때 내리는 거,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총 2번씩 해서 총 18번 타고 내리는 사례 발생하죠. 이런 번거로움들이 충분히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원들 업무에 고객 승하차가 반드시 보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운전하는 분들마다 좀 감당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문 설치를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운전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하는 길이 뭔지를 저는 이제 고민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도처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자동문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용전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원분이나 그리고 운전을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 근로 환경이라든지 직무 만족감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불편함들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그 현장의 직원들 최소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 이런 부분도 지원자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종사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음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오히려 개선되고 또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두찬 위원님께 또 질문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동문이 설치가 되었다.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 운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대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앞서 이제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승하차 보조를 자동문이 설치되면은 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운전원들에 대한 그 개선 생각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충분히 그 어떻게 보면 자동문을 설치해서 운전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뭐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어떻게 그 입자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만족이 그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